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이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귀한 식물 능쟁이냉이 일명 산갓을 잘 찾는 법, 그리고 1년 12달 생생한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능쟁이냉이를 잘 찾을 수 있는 곳 4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낮은 산에서부터 해발 한 800-900m 정도 전국 산 골짜기의 주 물길에서 옆으로 약간 비껴나서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지류 수변에 습이 있는 곳이어야 능쟁이냉이가 잘 자랍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물이 항상 있지는 않더라도 주변 그 계곡의 돌에 이끼가 항상 끼어 있는 곳이면은 어느 정도 습기가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가끔 산갓이 보입니다. 세 번째, 큰 낙엽,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참나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떡갈나무, 신갈나무인데요. 이 두 가지 참나무는 잎이 두껍고 크기 때문에 이런 낙엽이 떨어지면은 일단 능쟁이냉이들이 씨가 잘 땅에 붙질 않겠죠. 그리고 또 발화될 때도 두껍고 큰 낙엽이 덮여 있으니까 싹이 잘 트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큰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곳, 이런 곳에 능쟁이냉이들이 잘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반그늘성 식물이기 때문에 간접광이 들어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강원도의 3월 중순경 산이고요. 아직 아무런 풀도 없는 그런 이른 봄인데 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가에서 능쟁이냉이들이 싱그럽게 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월에서 3월 뿌리잎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낮은 산, 한 500여 미터 정도 되는 곳의 모습인데요. 이런 낮은 산은 2월 정도면은 이 능쟁이냉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3월이면 이제 뿌리잎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뿌리잎이 날 때는 이렇게 모여나기로 뭉쳐나서 보이는 듯 보이고요. 잎자루를 보면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한 3에서 8cm 정도. 잎 모양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둥근 모양인데 자세히 보면 둥근 원형도 있고 약간 난상의 원형도 있고 심장형 등 다양한 모습입니다. 잎 가장자리에는 드문드문 좀 둔한 톱니가 있고, 이제 물론 자라면 이 톱니가 좀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어릴 때는 둔한 톱니 모양이고요. 잎 끝은 둔한 것도 있고 약간 뾰족한 것도 있습니다. 잎 전은 평평한 것도 있고 심장조 형태도 있습니다. 그 잎 자루에 맨 끝에 잎 말고 그 밑에 작은 소엽이 달리기도 합니다. 지금 한참 강원도 2월 중순에 아직 얼음이 얼어있는 계곡에서 능쟁이냉이가 씩씩하게 봄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능쟁이냉이의 긴 잎자루 모습 보시고요. 그 맨 끝에 본잎 밑에 또 작은 양쪽으로 난 작은 소엽이 보이고 있습니다. 잎 모양은 대개 이게 둥근형으로 보이죠. 하지만 저 군데군데 약간 달걀형도 보이고요. 잎 가장자리 톱니가 부드러우면서 약간 불규칙한 그런 모습이고 잎 끝은 살짝 뾰족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잎 밑에 잎 전은 둥근 심장형으로 이렇게 패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잎 모양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월, 3월의 뿌리 모습인데 조금 높은 산으로 가서 나와 있는 능쟁이냉이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시기라도 해발 500에서 한 800 정도까지 더 높아지면 잎색이 아직 보라색이고 잎도 더 둥글고 잎 가장자리 톱니도 이렇게 미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이지만 고산 지역은 성장이 느려서 잎이 아직 둥글죠. 그리고 아직 잎색도 보라색을 띠는 잎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중순이 되면 뿌리잎이 더 자란 모습을 보이는데요. 잎 모양이 좀씩 변합니다.
3월 달에 둥근형인데 점차 마름모 형태로 되고요. 잎 가장자리 이 둔한 톱니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요. 잎 끝도 점점 뾰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잎 밑에 그 턱잎도 크기가 더 커지고 뿌리잎의 입자로는 보랏빛이 아직 돌기도 하는데 햇빛이 잘 드는 곳은 꽃망울이 보이는 그런 개체도 보입니다. 4월에 뿌리잎 모습과 꽃망울이 일찍 달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4월 말이 되면 꽃대 줄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줄기에도 이제 잎이 달리게 됩니다. 줄기는 20에서 한 40cm까지 자라고요. 곱게 서고 녹색이나 혹은 자줏빛이 살짝 돌기도 합니다. 털이 없이 매끈하고요. 상부에서 가지가 갈라지는 모양입니다. 줄기잎은 어긋나기고 줄기의 잎 모양은 피침상의 난형이거나 혹은 그냥 넓은 타원형이거나 난상 원형이거나 혹은 마른 목골 등 아주 다양합니다. 잎끝은 대부분이 뾰족하고요. 꽃이 필 때에 가까워지면 잎끝이 피침처럼 더욱 길어집니다. 잎 가장자리 톱니는 뿌리잎보다는 더 깊고 더 날카로워 보이고요. 불규칙합니다. 이 줄기잎의 잎자루는 뿌리잎대보다는 짧아지고요. 줄기잎의 잎자루에 한 쌍의 소엽이 달린 것도 보이고 엽신이 흘러서 잎자루 양옆에 이렇게 날개처럼 되는 모양도 있고요. 잎자루 밑부분에서는 귀 모양처럼 돼서 줄기를 감싸 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지금은 계곡가에서 약간 물길에서 벗어나서 물소리가 졸졸 흐르는 곳에서 눈쟁이내기가 꽃대 줄기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쓱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줄기잎의 옆모습인데요. 어긋나기로 달려 있고요. 잎자루에 날개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잎자루 밑에 보면 그 잎자루가 날개로 변하면서 원줄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4월 말에 꽃망울이 달리면 그 밑에 줄기 잎들은 잎끝이 더욱 뾰족해집니다. 4월 말 5월 중순이 되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원줄기 끝에서 4장의 흰 꽃잎이 십자 모양으로 핍니다. 꽃대 줄기가 위쪽에서 또 가지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잎의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잎끝은 더욱 뾰족해집니다. 올 초에 지금 꽃이 쭉 폈는데요. 정말 이쁩니다.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쟁이 냉이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잘 떠내려가지 않고 정착하면 이렇게 포기가 커지면서 꽃이 무더기로 피는데 정말 이쁩니다. 꽃 잘 구경하셨죠? 뿌리 모습 한번 볼까요? 눈쟁이냉이는 이게 땅속에 푹 박히는 게 아니고 이 계곡가의 이끼 같은 데서도 자라기 때문에 이끼에서 자라려면 이렇게 수염 뿌리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 눈쟁이냉이 뿌리는 가는 수염 뿌리고요. 그래도 이제 환경만 잘 맞으면 뿌리 성장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아주 연약해 보이는 뿌리 수염 뿌리고요. 근데 이제 뿌리뿐만이 아니고 눈쟁이냉이 줄기가 이렇게 땅에 닿을 때 그 줄기 마디에서도 새 뿌리를 내릴 정도로 번식도 잘합니다. 지금 이제 뿌리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약간 누런색 띄는 거는 좀 묵은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나오는 것은 이제 새 봄을 맞으면서 새 뿌리들이 나와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에 이제 씨가 맺기 시작하는데요. 꽃이 한 80% 이상 떨어지면 길이는 한 2, 3cm 그리고 이제 폭은 굉장히 좁은 가느다란 꼬투리 모양의 씨방이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씨가 익기 시작하면 이 가는 씨방 폭이 조금 통통해지는데 이때가 씨를 채취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씨가 거의 다 익어가면 겉에서도 씨가 이제 비쳐 보이고요. 이때는 씨방이 곧 터지기 일부 직전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며칠 지나면 이 꼬투리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속에 들어있던
7, 8개 정도의 연녹색의 씨가 주변에 튀며 떨어집니다. 이 대부분 씨는 익으면 이제 까만색으로 변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눈쟁이냉이는 씨가 이제 익으면 까매지질 않고 약간 이제 옅은 황갈색 정도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이제 씨가 주변에 흩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좀 있으면 씨가 달렸던 꼬투리마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익으면 이게 폭이 통통해지면서 겉에서도 익은 씨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비쳐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좀 있다가 이 꼬투리가 갈라지면서 연녹색의 씨가 주변에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좀 지나면 이제 씨 꼬투리마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제 씨도 다 떨어지고 한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 이 귀여운 눈쟁이냉이는 어떻게 될까요? 7월부터 12월까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꽃대를 올렸던 그 같은 뿌리에서요, 새 뿌리잎이 또 올라옵니다. 근데 이 새로 올라온 뿌리잎은, 그러니까 가을 뿌리잎이죠. 대개 봄보다는 둥근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둥근 잎이 초가을까지 계속 새 뿌리잎이 싱싱하게 자라고요. 하지만 봄처럼 또 꽃대를 올리지는 않고 꽃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뿌리잎인 상태로 그대로 겨울을 날 겁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이 가을에 났던 뿌리잎이 볕이 잘 드는 곳은 녹색을 유지한 채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을에 씨를 떨구고 시들어가는 꽃대가 옆에 있고 그 같은 뿌리에서 또 싱싱한 새 뿌리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싱싱하게 자라는 가을 뿌리잎 녀석들 보시면서 잠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아, 12월이 되어도 다른 식물은 안 보이고 눈쟁이냉이만 추위로 잔뜩 움츠리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2월에)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시기인데요. 녹색 잎을 띤 채로 겨울을 이겨낸 녀석들이 보입니다. 이야, 이 추운 거를 다 이기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가서 확 안아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다른 산속 계곡, 아직도 차가운 얼음이 있는 곳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요, 내가 이렇게 추운 데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지 몰랐지?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손으로 한번 만져주고 가세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기특하고요. 너무너무 이쁜 귀여운 녀석들입니다. 눈쟁이냉이 화이팅! 해마다 2월달이 되면 혼자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산속 추운 곳에서 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이 눈쟁이 녀석들을 생각하면요, 저절로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산갓의 1년 12달 생생한 모습을 이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눈쟁이냉이와 구별해야 될 유사식물 몇 가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눈쟁이냉이의 임상 효과에 대한 몇 가지 연구들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그런 레시피들, 그죠? 이게 식용식물로 아주 훌륭한 식물이니까 그 레시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진 교수였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질 확률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첫째는 건강 상태,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내 뇌에 저장된 깊게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학벌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건강할수록, 그리고 하려는 일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산야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 약용 식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공부한 식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